오늘은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계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계도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일단 이 유전 현상이 무슨 유전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유전 현상이 뭐 있었냐면 단일인자 유전이랑 다인자 유전이 있었죠. 네, 그리고 우리 단일인자 유전에는 자, 이렇게 생긴 완전우성, 그 다음에 중간 유전, 그 다음에 복대림 유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완전우성부터 한번 가계도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이거 가계도 어떻게 그렸었냐면, 자, 우리 이렇게 생긴 아빠한테서 만들어지는 정자 구했었고요. 이렇게 생긴 엄마한테서 만들어지는 난자 구했었습니다. 자, 그럼 정자, 라지 A, 라지 B 있고,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난자 만들어지냐면, 라지 A,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자손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자, 요렇게 해서, 네, 자, 이 정자랑 이 난자랑 만나게 되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이 정자랑 이 난자랑 만나게 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이 정자랑 이 난자랑 만나게 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이 정자랑 이 난자랑 만나게 되면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네, 이런 식으로 구했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중간 유전은요, 우리 우열관계만 다를 뿐이지 다 가게도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똑같이 여기 딱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복대림 유전 같은 경우에는 복대림 유전은 좀 유전자형이 다르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근데 적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일단 복대림 유전, 대림 유전자가 이렇게 많은 경우였었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의 유전자형이 이랬을 경우에 자, 여기서 만들어진 정자는 라지 G, 여기서 만들어진 난자는 라지 F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어떤 악이 만들어지냐면 자, 얘랑 만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 얘랑 만났을 경우에 EF, 그 다음에 얘랑 만났을 경우에 GE, 그 다음에 얘랑 만났을 경우에 GF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지금 어땠냐면 자, 우리 단일인자 유전의 완전우성, 중간 유전, 복대림 유전은 가계도 그리는 방법이 다 동일했어요. 정자, 난자 구한 다음에 자, 요거 하나씩 매칭시켜서 자손 만드는 거였죠. 자, 근데 우리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가계도 그리는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랐냐면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부모의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인자 유전이 자, 지금 이 유전자들이 다 독립일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독립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자, 우리 여기서 자, 라지 A, 스몰 A 중에 뭘 받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뭘 받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라지 B, 스몰 B 중에 뭘 받을지 몰라요. 여기도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라지 D, 스몰 D 중에 뭘 받을지 몰라요. 자, 여기도 라지 D, 스몰 D 중에 뭘 받을지 몰라요. 자,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표현형이랑 확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완전우성의 경우에는요, 우리 확률 어떻게 구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나올 확률 같은 경우는 전체 자손 4명 중에서 한 명이었었죠. 4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했었죠. 자, 그 다음에 표현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자, 얘랑 뭐 표현형을 구하신 다음에 이 표현형이 전체 몇 가지다 이렇게 구하는 거였었죠. 네, 그래서 얘 표현형이 몇 가지. 네, 그 다음에 중간 유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도 똑같이 뭐 얘가 나올 확률 구하자면은 자, 전체 4명 중에 뭐 이렇게 1명 이렇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표현형이 전체 요런 애들이 나왔었다. 네, 그래서 여기 표현형을 뭐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대림 마찬가지예요. 자, 확률 예를 들어서 뭐 2가 나올 확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2가 나올 확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 4명 중에 뭐 여기가 뭐 3명, 그래서 4분의 3 이런 식으로 구했었죠. 그 다음에 표현형은 자, 여기가 다 2고 만약에 여기가 뭐 F라고 칩시다. 자, 그럼 표현형은 뭐 2가지 뭐 이런 식으로 적었었죠.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단일인자 유전의 확률이랑 표현형 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랑 표현형 어떻게 썼었냐면 먼저 확률부터 기억나요? 자, 우리 여기서 전체 2, 그래서 확률은 2에 둘레 6개니까 6승분해. 자, 그 다음에 대문자, 우리 다인자 유전은 표현형이 대문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대문자를 뭐 예를 들어서 뭐 2개 뽑을 확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전체 대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6가지 중에 뭐 이렇게 2개. 그래서 6C2 이런 식으로 확률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확률 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단일인자 유전은 이 전체 자손을 구한 다음에 이 자손에서 그 특정 확률이 나올 거를 구하시면 되는 거였었죠. 근데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네, 2의 몇 승분의 그다음에 몇 시몇 이렇게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다인자 유전은 표현형 어떻게 썼던 거였냐면 여기 있는 이 빈칸에서 대문자가 하나도 안 오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그쵸? 네, 그래서 표현형은 어떻게 되냐면 대문자가 0개인 경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대문자가 꽉 차는 경우까지 가능했었죠. 그러면 대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네, 그래서 대문자가 6개 오는 경우까지 가능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자, 우리 표현형 가지수가 총 몇 가지였냐면 0, 1, 2, 3, 4, 5, 6. 자, 그러면 총 7가지였었죠. 네,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근데 자, 우리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표현형은 이 전체 자손에서 표현형 몇 가지 나오는지를 세주는 거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대문자 0개부터 몇 개까지, 그래서 총 몇 개 나온다. 자, 요거를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방금은 다인자 유전에서 독립인 경우 봤잖아요. 근데 우리 다인자 유전에서 연관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연관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독립일 경우부터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우리 독립일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라지 A가 따로, 그 다음에 라지 B가 따로, 그 다음에 라지 D가 따로. 그래서 이렇게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자, 이때 정자의 대문자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 독립일 경우에는 정자가 자, 어떤 정자 만들 수 있냐면 라지 A랑 스몰 A 여기 둘 중에서 하나가 정자에 들어가고 또 이것도 하나의 정자가 들어가니까 지금 얘 정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얘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정자는 대문자 수가 몇 개예요? 네, 대문자 수가 얘는 1개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 정자는 대문자 수가 몇 개예요? 네, 요건 대문자 수가 0개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대문자 수가 1개인 거랑 그 다음에 0개인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대문자 수가 1개인 거랑 그 다음에 0개인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대문자가 총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얘랑 다 왔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인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3개가 다 올 경우에는 자, 우리 대문자 수가 총 3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오고 그 다음에 얘가 오고 얘가 오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죠. 그럼 대문자 수 몇 개? 네, 대문자 수 2개.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오는 경우, 그러니까 얘랑 이 0이랑 0이 오는 경우에 대문자 수가 몇 개예요? 네, 1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스몰 받고 스몰인 경우 어떠냐면 0개를 다 더하는 경우에는 대문자 수가 몇 개예요? 네, 0개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정자의 대문자 수는 어떻게 돼 있냐면 3부터 0까지, 그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자손수 어떻게 구했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정자도 0부터 3까지, 난자도 0부터 3까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정자를 적고 여기다가 난자를 적게 되면은 자, 지금 여기 있는 표현형이 나오는 게 다 자손의 표현형인 거죠. 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요게 자손의 표현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자손의 확률 어떻게 구했었냐면 자, 우리 전체 자손분의 특정 대문자를 가질 확률 구하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연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연관은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유전자가 A, B, D로 3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것처럼 A랑 B 2개가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D가 독립이 될 경우 그래서 이렇게 2연관 1독립인 경우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자, 이 경우에도 정자의 대문자 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대문자 수 몇 개? 네, 2개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문자 수 몇 개? 네, 0개고요. 그 다음에 여긴 대문자 수 네, 1개. 여긴 대문자 수 네, 0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랑 같이 들어오게 된 게 얘랑 거랑 똑같았던 거 기억나요? 네, 그쵸. 그래서 이때 대문자 수 몇 개? 네, 3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랑 하는 경우가 이거랑 했던 경우였던 거 기억나요? 네, 이건 대문자 수 몇 개? 네, 2개. 자, 그 다음에
얘랑 하는 경우가 봅시다. 네, 요거랑 하는 경우죠. 네, 그럴 경우엔 대문자 수, 네, 한 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랑 하게 되면은 얘랑이니까 대문자 수 몇 개? 네, 0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자, 요렇게 정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정자랑 이 난자랑 만나게 되면 어떤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얘가 또 정자 적고 여기 난자를 적게 되면은 자 지금 여기서 이런 자손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확률을 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표현형의 가지수 여기서 셌으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면 아까 여기서는 라지랑 라지비가 같은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인 연관돼 있을 경우였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상반 연관돼 있을 경우도 한번 볼까요? 우리 상반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 우리 또 똑같이 이렇게 정자의 대문자 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대문자 몇 개예요? 네, 한 개인 거죠. 그 다음 여기도 대문자 네, 한 개고요. 그 다음 여기는요. 네, 대문자 한 개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네, 대문자가 여긴 0개인 거죠. 네, 그러면 얘랑 들어올 경우가 얘랑 들어올 경우랑 똑같네요. 그래서 대문자 몇 개? 네, 이렇게 해서 2개. 자, 그 다음에 얘랑 할 경우가 얘랑 할 경우랑 똑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대문자 1개. 자, 그 다음에 얘랑 할 경우가 자, 지금 얘랑 할 거랑 똑같은 거니까 대문자 2개. 근데 적었으니까 저기 중복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얘랑 하는 경우는 얘랑 하는 경우랑 똑같네요. 자, 그럼 얘는 대문자 1개죠. 근데 얘도 중복이니까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러면 자, 또 이제 자손의 대문자 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또 정자 적어놓고 여기에 난자의 대문자 수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자손수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아까 전에는 지금 뭐였냐면 자, 이렇게 A랑 B가 2개가 연관되어 있고 D가 하나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를 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면 A랑 B랑 D가 다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3연관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3연관 가능한 거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연관은 A, B, D가 다 대문자가 오는 경우 가능하죠. 네, 그럼 이때 정자의 대문자 수 적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서 하나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요 정자는 대문자 수 몇 개? 네, 대문자 수 3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정자는 대문자 수 몇 개? 네, 대문자 수 0개인 거죠. 네, 그래서 얘를 또 역시 여기다가 이렇게 자손수를 그려보게 되면은 네, 여기다가 정자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난자 같은 경우 적어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또 자손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손의 대문자 수. 그러면 자손의 대문자 수로 역시 확률이랑 표현형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3연관 똑같이 3연관인데 자, 이번에는 A랑 B는 대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D가 소문자가 오는 경우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만 소문자가 오는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서 정자 또 하나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또 정자 하나 만들 수 있었죠. 그럼 여기서는 정자의 대문자 수가 몇 개예요? 네, 대문자 수가 2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예요? 네, 1개인 거죠. 네, 그래서 얘도 또 역시 정리해보자면 자, 여기에 정자 대문자 수 적고 여기에 난자 대문자 수를 적고요. 그 다음에 요때 자손수를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자, 우리, 확률이랑 지금 표현에 관련된 것만 다시 정리해볼게요. 자, 우리, 단일인조 유전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랑 표현형 어떻게 하라고 했었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정자, 난자 해서 가계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나온 자손에서 확률이랑 표현형 구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에서 독립일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었냐면, 여기 몰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네, 이거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몰라요를 통해서 확률은 2의 몇 승분에 그 다음에 몇 시몇 이게 적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 표현형은 자, 여기서 대문자가 0개 오는 경우부터 풀로 차는 경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자, 우리 일단은 이게 연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 이렇게 표를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를 그린 다음에 자, 정자에서 이렇게 연관된 애 2개가 대문자가 오는 거, 그 다음에 따로 독립인 애가 대문자가 오는 거 적어서 자, 우리 전체 정자의 대문자 수 적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정자란 난자 적어서 여기에 지금 자손을 적기로 했었죠. 네, 그래서 이 자손에서 이제 세서 자, 우리 확률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자손에서 세서 표현형을 구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상인 상반 마찬가지고 3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3연관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예, 지금 대문자 수를 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정자, 난자 그리시고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게 자손의 수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자손 수에서 자, 우리 전체 자손분의 특정 자손이 나오는 거.
여기서 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표현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표현형 나온 거 다 골라서 세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게, 자, 지금 이 세 유전자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고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다 붙어 있는 경우가 가능하잖아요. 자, 그럼 그때 표현형을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정자만 하더라도 지금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오죠? 네, 대문자가,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소는 대문자 수가 더 다양한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자, 우리 밑에 이렇게, 이 유전자가, 이렇게 세 개가 다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그럴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정자의 대문자 수가, 자, 3이랑 0, 이렇게 두 가지만 나왔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아까보다 자손에 지금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이 더 적어지겠죠, 가지수가. 네, 그래서 위에 거랑 비교해드리면, 자, 여기는 지금, 정자, 난자가 4개씩 돼요. 지금 대문자가. 그래서 우리 자손이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이 좀 더 가지수가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묶여 있을 경우에는, 자, 우리 정자 난자의 대문자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자손에서도 표현형이 적게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자, 우리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 자, 이렇게 독립이면 독립일수록 우리 자손의 표현형이 더 많을 거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관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더 많이 연관되면 연관될수록 자손의 표현형이 더 적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